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댁에 첫 인사를 가던 날 남편이 걱정스레 말을 꺼냈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집이 조금 시골이다 보니 불편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엄마가 밖에서 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데 결혼하면 자주 왕래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거기다 오늘은 그냥 인사만 드리는 거잖아. 그래도 엄마가 걱정이 많더라고.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남편 본가가 시골에 위치해 있다 보니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제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자주 마주해야 하는 부분이었기에 피할 생각이 전혀 없기도 했고 시골이라는 것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잠시 후 시댁에 도착을 했고 넓은 마당을 가진 예쁜 집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크고 웅장한 집은 아니었지만 아기자기하고 깔끔한 모습에 그동안 시어머님이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었어요. 거기다 우리 차가 마당에 들어가자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님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죠?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려다 말고 흠칫 놀란 채 급히 손을 뒤로 빼는 모습이었기에 제가 오히려 시어머님의 손을 잡고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정말 많이 뵙고 싶었어요. 제가 시어머님의 손을 꼭 잡은 채 활짝 웃고 있었는데요. 순간 시어머님이 쑥스러운 듯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농사일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 손이 조금 거칠어요. 이 손으로 도연 씨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손인걸요. 저도 어머님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아들이 아빠도 없이 동생까지 챙기느라 고생이 많았지. 시어머님의 눈가가 촉촉해진 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요. 순간 제 진심이 시어머님에게 그대로 전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님과 제가 손을 꼭 붙들고 있는 모습에 시누이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는데요. 그냥 한눈에 봐도 시누이가 얼마나 바른 사람인지 알 수가 있었어요. 잠시 후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했고 시어머님은 제가 까탈스럽지 않아서 좋다고 했습니다. 난 서울 아가씨라고 해서 엄청 까탈스러울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래서 편하네. 엄마, 내가 말했잖아. 그런 사람 아니라고. 오히려 너무 묻어내서 가끔 놀라기도 한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우리 도연이 사촌 형도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불편하다고 시골에는 발길도 안 하고 있거든. 첫 인사 온 날에도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밥 한 숟가락을 안 떴다고 하더라고. 우리 며느리도 그러면 어쩌나 엄청 걱정하고 있었는데 괜한 걱정을 했던 것 같네. 그제서야 안심이 된다는 듯이 시어머님이 활짝 웃고 있었는데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느라 얼굴에 주름도 많고 까만 편이었지만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얼굴에 착한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선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대화를 하고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시어머님이 다시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짠 참기름이랑 이것저것들을 좀 챙겨놨는데 혹시 줘도 될까 모르겠네. 내가 정성껏 농사 지은 것들이라 품질은 보증할 수 있거든. 참기름도 사 먹는 거랑은 맛이 아주 다를 거야. 정말요? 저는 엄청 좋긴 한데 그 귀한 걸 제가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어? 귀한 거? 그렇게 귀한 건 아니고. 아니죠. 어머님께서 직접 농사 지으신 건데 엄청 귀한 거죠. 근데 우리 엄마 가져다 드리면 완전 바나나인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반찬을 먹다 보니까 재료들이 신선해서 그런지 엄청 맛있더라고요. 특히나 그 냉이랑 달래는 향부터가 진짜 진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냉이를 참 잘 먹길래 내가 다듬어서 좀 넣었어. 정말요? 근데 냉이는 직접 캐신 거예요? 그렇지. 시간 날 때마다 동네 친구들하고 직접 캔 거지. 그럼 나중에 저도 같이 캐러 와도 돼요?
저 그런 거 꼭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도 예전에 냉이 캐러 다니고 그랬다고 막 자랑했었거든요. 제가 신나서 떠들어대고 있자 신우이가 말했어요. 냉이 캐러 갈 단짝이 생겨서 엄만 좋겠네. 사실 엄마가 저랑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가 귀찮다고 핀잔 줬거든요. 다음 봄에는 세연이랑 같이 냉이 캐러 가면 되겠네요. 그럼 나야 좋지. 시어머님이 반색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시어머님이 챙겨주신 농산물과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서 집으로 올라와서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내려오라고 했는데요. 가족들이 트렁크에 있는 것들을 보고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남편 눈치를 보며 제 등짝을 날렸거든요. 넌 첫 인사 드리고 오라겠더니 이런 걸 막 가지고 오면 어떡해. 아니, 나도 괜찮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막 싸주시는 걸 마다할 수가 있어야지. 엄마, 이 참기름 말이야. 어머님이 직접 내리신 거라고 했던가? 암튼 직접 만드신 거래. 참기름 향이 어마어마해.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이 참기름을 직접 짜신 거란 말이야? 오, 직접 농사 지으신 깨로 짠 거래. 이 귀한 걸 낼름 받아오면 어쩌니. 근데 직접 짠 게 확실하네. 참기름 냄새가 다르다 달라. 엄마,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냉이도 있는데 어머님께서 직접 캐신 거래. 내가 오늘 먹어봤는데 냉이 향이 가득한 게 이건 차원이 다른 맛이라니까. 마트에서 사 먹던 건 싹 다 잊어. 나 오늘 밥 2공기나 먹고 왔잖아. 반찬이 어마어마했다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잔뜩 받아오면 어쩌니. 라며 엄마가 남편 눈치를 보다가는 소리쳤어요. 뭐야, 달래도 있고 된장도 주신 거야? 오, 된장도 직접 담그신 거라고 하셨는데 진짜 맛있더라니까. 제가 열심히 자랑을 하자 어느새 엄마도 반찬 구경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빠가 혀를 차며 미안한 듯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저기, 우리 집 여자들이 좀 시끄럽지? 아닙니다. 어머니는 이런 모습이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예쁘게 봐주셨다니 다행이긴 한데 이 귀한 것들을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구만. 괜찮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좋아서 주신걸요. 오히려 기분 좋게 받아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이 귀한 걸 당연히 감사히 받아야지. 사실 주변에 보면 시골에서 준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조금 걱정하면서 주셨는데 예진이가 너무 기쁘게 받는 모습에 어머니가 오히려 행복해 하셨는걸요. 남편이 상기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귀한 음식을 왜 마다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네. 진짜 맛있게 잘 먹겠다고 전해드려. 너무 귀한 것들을 받아서 죄송하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남편이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는 돌아갔는데요. 그날 엄마는 시어머님이 보내온 것들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뒤 우리는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워낙 잘 맞다 보니 크게 부딪힐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시댁으로 내려갔는데 많이 달라진 모습에 놀란 채 제가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침대 새로 사신 거예요?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겸사겸사 하나 샀다. 이불도 새 걸로 사서 세탁까지 해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시어머님이 자랑스레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깔끔하신 거야 세상이 다 아는 건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거실에서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같이 살까 하는데요. 불편하게 뭐하러 그래. 안 불편하니까 그런 거죠. 이래야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셋이 거실에서 이불 펴고 같이 자요. 저기 내 몸에서 촌냄새 나서 네가 불편할 텐데. 촌냄새는 무슨 촌냄새가 나요? 어머님한테는 향긋한 냉이 냄새가 나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걸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고맙구나. 시어머님이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선뜻 이해할 순 없었지만 시어머님은 매사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셋이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시어머님 홀로 남편과 시누이를 키우면서 있었던 일부터 지나간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도 마라. 과부 혼자 자식들 키운다고 서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거기다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 재혼을 못 시켜서 안달이 난 건지 호래비 만나보라는 말도 수도 없이 들었고 말이야. 그치만 난 영 마음이 내키지가 않더구나. 왜요? 재혼하고 나면 그이랑 아가씨가 걱정돼서요? 그게 제일 걱정이었지. 새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는 보장이 얼마나 되겠니? 혹시나 우리 자식들이 구박이나 받지 않을까 싶어 난 싫더구나. 어머님 진짜 대단하세요. 자식 가진 부모 맘이 다 똑같지.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재혼 안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안 그랬으면 며느리인 너도 얼마나 복잡했겠어. 그러고 살았으니 너처럼 좋은 며느리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 널 보자마자 그동안 고생한 걸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거든. 제가 뭘 한 것도 없는데 어머님이 항상 좋게만 봐주시는 것 같아요. 한 게 없긴 왜 없어. 첫날 내 손을 덥석 잡던 널 보면서 다행이다 싶었다. 거기다 사돈 두 분도 세상에 그런 분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분들이시잖니. 사실 우리가 촌사람이라고 무시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 어쩜 그리도 소탈하시던지 한시름 덜었지 뭐니. 아참, 엄마가 꼭 부탁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부탁? 무슨 부탁? 그게 다음에 냉이 캐러 가실 때 저도 데리고 가주신다고 했잖아요. 아, 냉이? 그랬지. 제가 엄마한테 안 된다고 했는데 엄마가 꼭 좀 여쭤봐달라고 해서요. 그때 엄마도 따라가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뭐? 사부인이 그런 말을 하셨어? 그렇다니깐요. 꼭 좀 여쭤봐달라고 했어요. 그걸 물어보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같이 가면 될 것을. 근데 사부인 힘들지 않을까 모르겠다. 힘들긴요. 엄청 가고 싶어 하는걸요? 시어머님과 제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이 시누이가 웃음을 참지 못한 채 키득키득 웃고 있었어요. 넌 갑자기 왜 웃고 난리야? 아니, 냉이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게 너무 웃기잖아. 그랬나? 우리가 좀 웃기긴 했나 보다. 시어머님이 멋쩍은 듯 웃고 있었기에 다 같이 웃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님이 얼마나 힘든 세월들을 사셨는지 잘 알 수가 있었기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면서 고생만 한 시어머님께 더욱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한 선배가 짜증스레 전화를 끊었어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어머니들은 왜 며느리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그렇게 안달이 난 걸까? 왜요? 선배네 집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어봐요? 뻔한 레퍼토리 아니겠어. 반찬 가지고 왔는데 냉장고에 넣어두겠다면서 비밀번호를 묻고 있는 거 있지. 그럼 그냥 알려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순진한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나도 물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비밀번호 알려드렸지. 근데 그 뒤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알기나 해? 무슨 일이 일어나다니요? 말도 마. 그때 생각만 하면 내가 아직도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니까. 그날도 집 앞이라면서 비밀번호가 뭐냐고 묻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알려드렸거든. 그랬더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장롱부터 다 뒤졌더라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지 선배가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뒤지긴 왜 뒤져요? 말로는 살림 똑바로 하나 확인하려고 했다는데 내가 진짜 기가 막혔던 것이 대부분은 귀걸이 같은 거 사놓고 그냥 넣어두고 말잖아? 결혼 전부터 산 것도 있고 해서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기 마련인데 개수까지 정확히 말하면서 사치가 심하다느니 그런 말까지 하더라니까. 그리고는 마음에 드는 걸 꼭 집어서 그게 예쁘더라 막 그러는 거야.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대답하고 넘어갔는데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막 뭐라고 한 거 있지? 뭘 뭐라고 했는데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며느리한테 말을 했는데 귀걸이가 그렇게 많으면서도 그거 하나를 안 주려고 하더라.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지. 그날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아니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리고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남의 살림을 왜 뒤지는 거예요? 그거 엄청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진짜 정남이가 떨어진다니까. 이러니 내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싶겠어? 방금도 바뀐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떼를 쓰고 난리인데 내가 딱 잘라서 거절했더니 서운하다고 난리도 아니셔. 그치만 사달이 날 거 뻔히 아는데 내가 미쳤다고 알려주겠어? 한참을 설명하던 선배가 다시 몸을 부르르 떨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근데 예진 씨는 시어머니가 그런 적이 전혀 없는 모양이야? 시어머니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시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거든요. 어차피 멀리 살고 계셔서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찾아오시는 일은 더더군다나 없고요. 진짜? 완전 부럽다. 난 아무래도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허구한 날 시어머니랑 다투느라 요즘은 탈모까지 생겼다니까. 선배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런 선배의 하소연을 들으며 다시 한번 시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심한 입덧으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입덧이라는 건 드라마에서만 봤었던지라 입덧이 그렇게 힘든 것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먹지 못할 만큼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입덧으로 너무 힘이 들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삼계탕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사실 우리 집 근처에 삼계탕 맛집이 있었는데 남편이랑 자주 가서 먹곤 했었거든요. 갑자기 그 삼계탕이 먹고 싶어져서 출장을 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출장이 언제까지라고 했지? 모레까지 출장인데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우리 자주 가던 그 삼계탕집 있잖아. 그 삼계탕이 갑자기 먹고 싶어서 전화했지. 내가 가서 사오고 싶어도 대기 시간이 항상 길어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 당신이 그 몸을 하고 어딜 가?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출장 끝나는 대로 바로 올라가서 포장해 갈게. 알았어. 나도 나갈 생각이 없긴 한데 계속 눈앞에 아른거려서 전화해봤어. 출장 끝나고 집에 오기 전에 포장해서 왔으면 좋겠어. 거긴 배달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알았어. 내가 최대한 빨리 일 끝내볼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남편이 미안한 듯 전화를 끊었는데요. 입덧이라는 게 참 신기했던 것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리며 그 삼계탕만 생각이 났습니다. 계속 굶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냉장고에 있던 과일을 조금 꺼내서 먹고는 퀭한 상태로 다시 누워만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삼계탕이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냥 가서 먹고 올까? 그 생각이 가득했지만 긴 줄을 서서 기다릴 생각을 하니 차마 집을 나설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엄마도 일이 있어서 멀리 나가 있다고 했기에 그냥 포기하고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점심때쯤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서 인터폰을 확인해봤는데 문 밖에 시어머님이 서 있었습니다. 입덧으로 미처 청소도 못하고 엉망인 상태였고 제 모습도 말이 아니었기에 제가 당황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시어머님과 사이가 아주 좋은 편이었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조금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미리 연락을 하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서는 시어머님의 손을 보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님 두 손에 삼계탕이 들려 있었거든요. 어머님, 그 삼계탕은 뭐예요? 어제 저녁에 도연이랑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삼계탕 얘기를 하더구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무 갑자기 와서 놀랐지. 난 그냥 이것만 전해주고 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현관 앞에서 삼계탕만 내려놓고는 시어머님이 급히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네 시누이 말이 며느리한테 연락도 안 하고 불쑥불쑥 찾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도연이랑 통화를 하다 보니까 네가 이걸 그렇게나 먹고 싶어 한다길래 내가 연락도 못하고 이렇게 찾아왔어. 내가 온다고 하면 네가 오지 말라고 할 게 뻔하니까. 어머님,
그렇다고 여기까지 오셨다가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니야. 난 집에 일도 있고 해서 빨리 가봐야 해. 어머님께서 그렇게 가버리시면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라며 제가 시어머님을 억지로 집 안으로 모시고는 말을 했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집이 엉망이죠. 죄송해요.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거지. 우선 앉아서 이거부터 먹자. 네가 그렇게나 이게 먹고 싶다고 했다며. 너 몸은 괜찮나 도연이한테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니 네가 이 삼계탕을 너무 먹고 싶어 하는데 출장 중이라고 걱정을 많이 하더구나. 그래서 한가한 내가 급히 뛰어왔다. 뛰어오기엔 너무 먼 거리 아니에요? 거기다 여기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곳인데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야. 도연이 말로는 1시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던데 오늘은 40분밖에 안 기다렸다. 식기 전에 얼른 먹자. 시어머님이 먹기 좋게 손수 발라주셔서 저는 넙죽넙죽 받아먹기만 했답니다. 삼계탕을 먹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맛있게 먹었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려가며 줄을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먼 곳에서 삼계탕을 사주려고 올라오셨다는 것도 참 대단한데 그렇게 오랫동안 줄까지 서 있었다는 말에 어찌나 감사하고 죄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사히 출산을 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그 뒤에는 삼계탕을 먹을 때마다 시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이 생각나서 울컥울컥 한답니다. 곧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우리 시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